이번 시간에 해드릴 내용은 결정적 순간입니다. 사진을 하시면서 이 결정적 순간이라는 말을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사진은 또 학자들은 찰나의 예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찰나의 그 작업이 이 결정적 순간이라는 말과 매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순간 포착이라는 말하고도 또 매치가 되는 그런 내용이 결정적 순간인데, 이 결정적 순간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진가가 우리가 사진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그런 사진가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앙리 까르띠에-브레송이라는 사진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거리 스냅 사진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큐멘터리 사진가의 부류에도 해당되는 스틸 포토의 아주 대표적인 사진가가 이 까르띠에 브레송인데, 이 까르띠에 브레송이 1952년도에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사진집을 만들 때 사용했던 그런 타이틀 사진집 제목이 결정적 순간이다 라고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사진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회자가 되면서 굉장히 유용한 말로, 또 사진을 하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말로 사용됐던 그런 문장이 결정적 순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 설명이다 보니까 까르띠에 브레송 자체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그런 시간은 없고요. 또 까르띠에 브레송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고, 그래서 이 까르띠에 브레송이 결정적 순간에 그 세 가지 요소를 얘기했습니다. 빛, 구도, 감정이 일치하는 순간에 셔터를 누른다라고 이 결정적 순간이란 말에 그런 정의를 내렸거든요. 여기서 빛이라는 거 우리가 사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빛이 없으면 사진이라는 매체가 존재가 안 되는 거죠. 필름 사진 시절에는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났던 게 이 사진 작업이었습니다. 촬영할 땐 당연히 빛을 조절해서 노출을 결정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현상이 끝난 상태에서 마무리 차원에서 사진을 프린트할 때는 확대기라는 빛에 전구에서 빛을 쏴줘가지고 인화를 해서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마무리하는 게 사진이었지만, 디지털 사진은 마무리 자체는 빛으로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촬영 자체는 빛에 의해서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빛을 제일 중요한 요소로 거론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빛 다음에 구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구도는 이 까르띠에 브레송 자체는 이 그림을 배웠던 그런 화가 지망생이기도 했던 사람이 까르띠에 브레송이었고, 그 다음에 말년에는 다시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또 까르띠에 브레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런 게 영향이 굉장히 크지만, 그 해화주의 사진이라는 그 기본적인 바탕에 특히 구도라는 개념이 상당히 황금 문화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구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브레송 자체는 그런 프레임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맞는 틀 자체도 우리가 또 구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여러 가지 요인에서 이 구도의 중요성, 그러니까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의 그런 앵글 자체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정,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행동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순간, 그걸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세 가지가 일치하는 순간에 셔터를 눌렀을 때 그게 결정적 순간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진가가 이 까르띠에 브레송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 이게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모습인데요. 이 사람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라이카 카메라를 가지고 사용을 했고, 라이카 카메라는 내 눈의 연장이다라는 말을 함으로 해서 라이카의 그런 레벨을 올려준 사진가 중에 한 사람이 또 이 브레송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라이카 바디 35mm 라이카 바디에 50mm 표준 렌즈만 갖고 작업을 했어요. 물론 100% 표준 렌즈만 사용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표준 렌즈를 일반적인 작업에 많이 사용을 했다. 왜냐, 이 사람이 추구했던 건 인간적 관점의 사진이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클로즈업이나 왜곡된 영상하고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진의 철학과 맞지가 않아서 표준 렌즈를 주로 가지고 작업했던 그런 사진가고,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초라해 보이기까지 할 정도로
또 사진의 거장이라고 하는 까라띠 브레송이 카메라 들고 찍는 모습이 의외로 굉장히 초라해 보이죠. 또 뭐 그런 이유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 사람이 작업한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결정적 순간에 가장 대표적인 작업 사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브레송하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진이 이거지 않습니까? 그 물이 고여 있는데 이렇게 뭐 사다리로 징검다리도 만들어냈지만 이 점프하는 그 신사의 모습을 잡아낸 그 아주 진짜 결정적 순간에 절대적인 타이밍을 포착했던 그런 사진인데 뭐 이런 사진이라든가 또 브레송 사진을 보게 되면 야 저건 연출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데 하는 그런 진짜 말 그대로 결정적 순간의 포즈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조각가인데 자신이 만든 조각품을 좀 옮기는 과정에서 이 조각품하고 이 조각가하고의 그런 행동의 동작의 포즈가 거의 일치하는 그런 모습에서 셔터를 눌렀다라든가 이건 지금 제수가 갇혀있는 그 철장인데 거기서 이렇게 팔다리를 뺐다. 이 연출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지만 이 브레송 자체는 연출을 전혀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사진가의 역할은 셔터를 누름으로써 모든 게 다 마무리된다. 사진이 촬영이 끝난 상태에서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후보정 작업 같은 사진에 뭐 터치를 한다든가 크롭을 한다든가 하는 거는 사진을 죽이는 짓이다 해서 절대적으로 아주 혐오를 했던 그런 사진가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연출은 아니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 이 브레송의 사진을 보게 되면 자주 나타나고 대부분 또 그렇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브레송 사진의 특징이고 그런 점 빛, 구도, 감정이 이 결정적 순간의 세 가지 요소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